자,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고2 15강의 3번 갈 건데요. 출처가 23년 11월 거거든. 별표 쳐라 이거. 쌤이 오른쪽에 네, 손글씨 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근데 모나미가 좀 더 잘 써지는 것 같아. 그 두꺼운 것보다는. 자, 이건 이따가 정리해주고 일단 내용부터 가볼게 얘들아. 자, 천천히 갈게. 도덕적 우수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결과래.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다, 얘는. 근데 이 훌륭한 게 뭐의 결과냐면 습관이랑 반복의 결과. 또 비록 반대. 현대과학은 또한 대처를 제시하지만 현대과학은 뭘 제시해? 도덕적 우수성이 뭐일 수도 있다. 이거 봐봐. 타고나고 유전적인 요소. 이걸 가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은 뭐의 결과다? 이런 후천적인 습관과 반복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돼? 되겠지? 좋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우수성의 원인을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요소로 꼽았다. 되겠지? 태어나서 이른 나이에 배워서 학습해서 반복적으로 갈고 닦으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번 문장, 이것은 대절을 의미해. 도덕적 훌륭함이 자, 넓게 초기에 결정이 될 거다. 우리 삶 속에서. 콤마 위치 is why. 그래서 자, 질문. 얼마나 일찍 이 그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되겠지? 좋아. 자, 디스는 뭘 가리키냐면은 이렇게 적어버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입장이지 얘들아? 태어났어. 내가 도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는 그때는 몰라. 근데 후천적으로 습관 반복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다고 했거든. 말뜻 이해됐나? 근데 여기서 좀 한정적인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확한 입장은 후천적이긴 한데 그게 초기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되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오른쪽 써놓은 거 봐봐. 집에 가서 정리하시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도덕적 우수성에 대한 입장은 후천적인 요소다. 단, 초기 나이 때에 변화 가능할 뿐이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변화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담고 있어. 말뜻 여기까지 이해되나? 되겠지 얘들아? 됐어 좋아. 잘 정리. 다음 3번 문장. 자, 이번엔 누가 나오냐?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로이드가 나와. 이 사람은 뭘 제시했냐면 우리는 이거 봐봐. Don't change야. 이거 어휘경광패 추가하자. 바꿔 못 바꿔? 못 바꾼대. 자, 못 바꾸는 거는 속성으로 따지자면은 동일성이지. 왜 못 바꿔? 후천적이지 않고 선천적이니까. 내 말 이해돼? 쌤 얼굴 동그란 거 봐. 바꿔 못 바꿔? 웃지 마. 못 바꾸지. 왜? 이건 선천적인 거야. 우리 아버지도 나랑 똑같게 돼. 동그래. 나도 동그래. 내 동생도 동그래. 이건 선천적이야. 못 바꿔. 우리의 성격은 못 바꾼대. 5세 이후에는. 하지만 많은 다른 것에서처럼 프로이드 잘못된 말이야. 그러니까 선천적이다, 동일성이다, 못 바꾼다, 이거 잘못된 말이라고.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럼 프로이드 간단 정리. 프로이드는 선천적이다를 한 거고, 아까 1번 문장에서 도우 다음에 현대과학도 선천적이라고 한 거야. 말뜻 이해된다? 근데 좀 자세히 보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선천적인데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하면 못 바꾼다. 5세 이후 변화 안 돼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엔 같은 입장이야, 지금. 되겠지? 결국 초기 나이가 지나면은 사람의 성격이든 도덕성이든 못 바꾼다라는 거. 되겠지? 아주 이른 나이에 결정이 된다. 자, 요거 이해하면 돼. 말뜻 이해돼? 되겠지, 얘들아? 자, 여기까지는 다 어떻게 흘러가? 한 조금 나이 지나고 나면은 못 바꾼다 쪽이야. 그 다음 5번 문장. 근데 미주죠. 최근이죠. 최근 심리 연구. 최근. 보여주는 거야, 대절. 성격 특성이 안정화가 되는데 나이 봐봐, 나이. 대략 30살에 남자, 여자 둘 다 해서 그리고 민족에 상관없이 인간의 두뇌가 계속 발달하면서 어떻게? 밑에 신경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인 기술 측면에서 언제까지 발달해? 20대 중반까지도 계속 발달하면서 그때 돼서야 안정화된다라는 거야. 핵심은 30살, 20대 중반, 최근 심리 연구가 밝혀낸 건 핵심은 완전 후천적. 도덕적 우수성은 언제 안정화? 5세 미만 아니야. 완전 후반기 나이에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거야. 말뜻 이해됐나? 되겠지? 그러니 자 편을 먹자면 1, 2, 3번이 같은 편이고 최근 심리 연구가 다른 편인데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 뭐다? 최근 심리 연구를 강조하는 거야. 자, 니네 뭐 필기 내가 안 시켰기 때문에 너네한테 필기를 굳이 시키자면 5번 문장 별표 치라. 이 문장부터가 강조점인 거야. 앞에는 비교 대상이. 말들이 이해됐나? 따라왔지? 되겠어? 네. 응? 여기는 5번인데 니네는 4번도 있다고? 미안하다. 어쨌든 최근 심리 연구 그쪽 번호 맞춰. 알겠지? 6번 문장. 이점은 이러한 밑줄 쳐봐. 새로운 이해의 이점. 그럼 이 새로운 이해란 뭐다? 최근 심리 연구 결과야. 나중에도 도덕성이 바뀐다는 거. 그거는 대절인데 우리가 약간 더 낙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지.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누구보다는 하나로 묶었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이드보다는. 뭐에 대해서?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이거 빈칸 영목에 추가. 뭘 가르쳐? 도덕적 우수성을 뭐 한다고?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내가 종교 수업 때 매번 강조했는데, 얘들아, 가르치고 학습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돼? 후천적인 거에 해당돼. 선천적인 거는 학습 가르치는 거 안 돼. 그냥 타고나는 거야. 되겠지? 근데 사람의 성격이라든 도덕성이라든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다고? 5세 넘어서도 많은 나이에도 충분히 가르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상징하는 단어가 teach다 라고 보면 돼. 됐지, 얘들아? 됐어? 좋아. 잘 체크해. 별표 꼭 치고 집에 가서 이거 잘 정리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 참, 저기.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이드 누구라고 다시 한번? 5세 미만 쪽이야. 알았지? 5세 넘어가면 변화 안 된다는 입장. 그 최근 심리 연구는 그 정반대를 가리킨다. 되겠나? 자, 꼭 별표 치고 15강 중에 문제 나온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지. 주제 어휘 빈칸 순서 요약 기억하시고요. 되겠죠? 다음 4번 갑시다. 자,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쭉쭉 달리자. 1번 문장 별표. 자, 아이러니는 초기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아이러니는 비슷했절이야.
초기 민주주의가 자동사 번성했다라는 점. 번영했다라는 정확히 뭐 때문에 번성했대? 유럽의 통치자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반전이네. 약했기 때문에 뭐가 번성했다고? 민주주의가 번성한 거야. 되겠지? 자,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해봐. 유럽의 군주가, 통치자가 위기 아니라 스트롱, 강했다 쳐봐. 통치자가 강하면 어떤 사회 체제겠니? 뭔 사회 체제겠어? 군주제 아니겠냐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맞지? 그거는 민주주의와 정 반대가 되겠지. 근데 오히려 그 통치자가 약했으니까 오히려 뭐가 발달해? 민주주의 발달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됐지? 다음. 자, 로마 멸망 이후 1000년 이상 동안 유럽 통치자들은 자, 계속 단어가 weak, lack 이런 쪽으로 가. 능력이 부족했어. 어떤 능력 부족했냐면은 자, 이따 왔어요. 평가할 능력이 부족했어. 뭘 평가하니? 자신들의 백성이 뭘 생산하는지. 되겠지? 요런 능력. 두 번째. 자, 레비드 임포즈에 부과하다. 상당한 세금 부과할 능력이 또 부족한 거야. 이거에 기반해서. 되겠지? 그러니까 약간 무능력에 가깝지. 자기들 백성들이 지금 뭘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고 평가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춰 세금도 못 매겨. 그러니까 이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되겠나? 병력 구조도 보이지? 가장 스트라이킹, 눈에 띄는 방식은 유럽의 그 약함을 보여주는 is to show 보여주는 건데 얼마나 적은 세입을 세금 수입 그들이 모았는지다 라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굉장히 조금밖에 못했다 이런 거야.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 국가 통치자가 약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유럽인들은 결국 발달시킬 건데 강력한 시스템을 자, 세금 징수에 하지만 걸렸다라는 거야. 그 유럽인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지. 뭐 하는데? 그 시스템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but 이후 문장 별표 치고. 구문 보여? it take 대상 시간 투부정사야. 그 대상이 투부정사인데 시간 걸리다. 이때 있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비인칭 주어라 보면 돼.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야 세금을 걷어야 국가가 돌아갈 거 아니야. 나 안 거쳐. 그 문제점이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점이니까 어쨌든 발전시키고 해결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지. 중세 시대 그리고 초기 현대 시대 대부분 자 이번 누구 나오니? 유럽이 아니고 갑자기 누가 나와? 중국이 나오지. 그럼 중국이랑 유럽은 어때? 비슷할까? 반대일까? 반대지. 중국 하면 또 뭐가 떠오르니? 진시황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왕권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황제들, 무슬림, 뭐 이런 황제 비슷한 사람들, 칼리페 나오잖아. 이런 사람들의 익스트랙트 무슨 데 추출하다. 추출하다. 세금 징수.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생산을 얻어낼 수 있었다. 누구보다 어떤 유럽 통치자보다 작은 도시국가는 예외로 하고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봐봐. 이걸 통해서 우리 중국은 민주주의의 발달이 빨랐나 느렸나? 느렸다고 볼 수 있지. 왜? 워낙 그 통치자가 셌으니까. 세금도 잘 걷어. 그러니까 약간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거라 이쪽을. 왕권이 세니까. 되겠잖아. 근데 역설적으로 통치자가 약하니까 뭐가 발달했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되겠지? 뭐 좀 의문점 궁금한 거 있나 여기? 진행하다가 좀 이거 이상한데라는 거 있나? 없어? 좋아요. MVP. 그러니까 순서 요약해요. 벨지스타. 이게 그, 그 정부 시스템을 정시 정시 시스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에, 네. 그러니까 그 그치 결국 그렇지 결국에는 만들었을 건데 그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됐나? 또 어? MVP. 나는 얼음을 씹어 먹지 않아. 여러 가지 안 좋아서. 몸도 놀라지 않게 너무 차가우니까. 괜찮나? 아니 너 얼음쟁이 너 괜찮냐? 다음 가자. 자 이거 재밌다. 가자. 쌤이 런던을 두 번 가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런던 택시가 굉장히 클래식해. 정말 있어 보여. 그리고 그 런던이 되게 복잡한 거 알지? 그 런던 택시 내용인데 가볼게. Getting licensed. 면허 따기 전에요. 런던에서 택시 운전 면허 따기 전에. 그 사람은 통과해야 되는데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위협적 이름을 가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 바로 The Knowledge라는 이름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름 자체도 굉장히 살벌하지. 그 시험에 포함을 하는데 9회 암기하는 걸 포함해. 2만 개 이상의 도로 구획 암기를 포함해. 어디서? 그 대런던 지역에서. 짝대기 치. 이건 fit. 또 기술이야, 기술. 엄청난 양의 기억원을 포함하는 기술인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암기량이 필요하다 이거야. 되겠지, 얘들아? 됐지? 길을 다 외워야 된다 이거지. 됐어? 쌤도 군대 때, 알지? 또 운전병이었던 거. 서울을 막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비 없이 그럼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쌤도 암기가 좀 좋지 않겠나? 됐지? 그래서 쌤이 또 버스 운전병 뽑히고 상위 0점. 지금 듣기 좀 지루하나? 자, 계속하자. 실제로 50%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사인업 for 등록을 한 택시 운전기사 훈련에 그 사람들 중 몇 퍼도 안 돼? 50%도 안 되는 사람만이 통과를 한다고. 심지어 뭘 쓴 이유에도냐면은 2, 3년을 공부하는데 소비한 뒤에도 50%도 채 안 되게 통과를 한다고. 이 말은 통과율이 되게 적다 이거야 지금.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까울 걸 사실. 운전 경력만 있으면 거의 다 통과할 거야. 택시 그냥 바로 운전할 수 있다고. 런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as it turns out 밝혀진 바대로 이거야 그냥 부연 설명 삽입구 밝혀진 대로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가 are different 달라. 다르다 다음에 from은 뭐뭐 와야 뭐뭐로부터가 아니고 뭐와 다르냐면은 택시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 In ways that 에디아라는 방식으로. 즉, 그들의 아주 초인적인
기억에 대한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되겠나? 자, 쌤이 지금 이 부분 형광펜 친거 빈칸에 빈칸 다칠 수는 없어가지고 대괄호를 표시한 거야. 참고해라. 특히 그 안에서도 요거 뭘 반영해? 초인적인 암기 노력이야. 기억 노력.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게 뇌에 반영이 될 거고. 말뜻 이해됐나? 되겠지? 자, 실제로 어떤 부분, 뇌의 부분인데 어떤 뇌냐면은 가장 자주 관련되어 왔던 공간 기억이랑 관련되어 왔던 부분. 자, 계속 동사 아직 안 나오고 부연 설명만 이어진다. 잘 봐. 자, 지금 이게 꼬리 부분인데 꼬리 같이 생겼어. 어떤 꼬리?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 부분이야. 이게 그대로 뭐라 불려? 히포캠퍼스, 해마라 불려. 되겠지? 아니 지금 주어가 여기까지 엄청 길지. 다시 볼게. 쉽게 말하면 솔직히 뒤에 건 필요 없어. 공간 기억이랑 빈번하게 자주 관련이 되어져 왔었던 뇌의 부분. 그게 해마야. 되겠지? 뭐라고? 공간 기억이랑 관련자. 그 해마 그 부분이 해마가 그러니까 뇌의 그 세포 해마가 평균보다 더 크다 이거야. 이 택시 운전사들에 있어서. 되겠지, 얘들아. 왜 커? 해마가 뭐니까? 공간 기억 담당하니까. 근데 그 택시 기사분들은 뭐다? 공간 기억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으로 해마가 커진 거야. 말뜻 이해된다? 되겠지? 니네 너 택시 타봐서 알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카카오 뭐 맵도 많이 쓰고 이제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 요즘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던데 원래 라떼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어디 가주세요. 바로 그냥 간다. 그게 놀라울 정도야, 사실. 우리나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하다. 되겠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거의 특화된 특징이라 볼 수 있겠다. 라는 거. 되겠죠? 자, 주제 알 수 있겠죠? 네. 방대한 지리를 암기하는 훈련 통해서 테마가 발달하는 등 두뇌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MVP. 네, 체크하시고. 다음 6번 가자고. 오늘 좀 빨리 끝내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질문 받아줄게. 알겠지? 없다면 내가 한다. 자, 가자. 뭐야? 너는 왜? 인간의 과정은 달라. 이성적 과정이랑 달라. 결과에서. 이성적인 거랑 다르대. 그럼 적어도 이제 인간의 어떤 처리 과정은 이성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 이성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가볼게. 뭐 어떤 처리 과정은 이성적이긴 해. 조건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이 항상 옳은 일만 한다면 현재 정보에 기반해서 기본 뭐를 고려해 볼 때? 이상적인 수행의 척도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정보 기반으로 옳은 일만 하면 그거는 레셔널이야. 되겠나? 됐지? 이렇게만 한다면은 인간의 처리 과정도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조건 충족 달성이 쉽진 않지. 요약하면 이성적 처리 과정이란 고바에 따르는데 책이 뭐냐면 얘들아 그 어떤 원 이론을 가리킨다 보면 돼. 딱 이론을 딱 이론대로 이론대로 그리고 대절을 가정하지. 그 책이 실제로 맞다라는 것도 가정해야 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수행 능력 처리 과정이 정확히 교과서로 가는 거야. 말뜻 이해된다? 되겠지. 그 교과서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처리 과정은 레셔널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다시 말하지만 그러기 힘들지.
그래서 인간의 처리 과정은 근데 안타깝게도 뭘 포함하냐면은 본능, 직관, 다른 변수 다 포함한다. 어떤 변수들이냐면은 꼭 반영하진 않네. 뭘. 교과서 반영하진 않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변수 포함한다라는 거야. 되겠지, 얘들아? 그 말은 4번 문장 결국 뭐겠어? 여기 나와 있네. 인간의 과정들은 여러 가지 변수 포함한다라는 거지. 안타깝게도 원칙대로 갈 수 없다 이거야. 되겠지? 변수가 너무 많다. 되겠나? 솔직히 내가 초기에 계획 잡은 거는 성보여고는 이번 주 오늘부터 모평 실시해야 됐어. 근데 이게 교과서대로 갔나? 안 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변수? 뭐 결석 이슈 또 말하네. 자, 아무튼 넘어가자 이건. 됐지? 자, 다음. 예를 들어. 이성적 합리적 방식. 자동차 운전하는 그 이성적 방식. 자, 완전 이성적이야. 이성적, 이성적. 교과서적인 측면. 이거는 항상 교통법규 따르는 거야. 되겠지? 야, 근데 봐봐. 내 주변만 봐봐. 이것만 법칙대로 했어? 사고 나겠어, 안 나겠어? 솔직히 안 나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솔직히. 조그마한 접촉사고부터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 다 뭐니? 교통법규 안 지켜서야. 인간이 이렇게 변수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봐봐. 하지만 교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사람의 일이니까 그래. 사람이 진짜 급한 일 생겨. 아니, 뭐 아프잖아. 구급차가 뭐 신호등 지켜야 돼? 아니잖아. 맞지? 그냥 쭉쭉 가야 된다고. 교과서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네가 교통법규를 너무 정확하게 따르잖아?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어딘가에서 막히게 될 거라. 왜냐면 다른 운전자들이 그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되겠나? 너만 지켜? 너만 교과서대로 해? 아, 그건 조금 안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돌아와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누가 등장. 이거 알고 싶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므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해야지. 인간적으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성적보다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한다. 지금 현재 챗 GPT가 그래도 나름 성공을 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이야? 뭔가 니네 질문할 때도 약간 개떡같이 물어봤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지 않니? 그게 성공 요인이야. 그게 인간의 질문이거든. 약간 좀 불완전하게 질문하는 거. 근데 옛날 기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니? 똑같이 그냥 유연성 없이 불완전하게 답변을 해줬다. 되겠지? 그러지 말고 약간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게 성공의 비결일 거다. 라는 거. 되겠나? 됐지, 얘들아? 좋아요. 됐고, 됐고, 음.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본능과 직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적 절차와 달라져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간처럼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MVP는요, 요겁니다. 어휘 빈칸 삽입 기억하시고요. 다음 7번. 얘도 중요하다. 별표 질투. 질투해봤지? 질투 안 해본 사람 있을까? 나도 많이 해봤는데. 질투라는 건 맞나? 야, 내가 하나 에피소드 말해줄게.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그 아는 그 언니들과의 모임이 있어. 그게 동학사에서 했거든. 야, 들어봐. 야, 야, 들어봐. 지효야, 들어봐. 다 중요한 얘기야. 너무 가성비 따지지 마. 효율적 너무 따지지 마. 머리 식힐 때 식혀. 들어봐. 혜지야, 들어봐.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동학사에 언니들 모임이었어. 내가 차로 데려다 줬어. 나는 그 근처에 그 동학사 카페에서 수업 준비하고 올리브유 만들고 그랬어. 쉬는 날이었거든. 근데 내가 끝날 때쯤에 그 델타 준 그 카페 주차장에 미리 가 있었어. 왜냐면 그냥 시간부터 했고 해서 데리러 와라. 가 있었지.
근데 차 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백미러로 내 와이프 같은 사람이 휙 지나가는데 그 옆에 남자가 있는 게야. 순간적으로 갑자기 모든 게 좀 약간 안 보이고 하나로 몰려. 이걸 처리해야겠다는 그 뭔가 그 엄청난 도파민 비슷한 게 와 올라.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 근데 이게 확 싫진 않아. 확 지나. 근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건 질투야? 뭐야? 질투는 아닌가 이게? 잘못 예시를 들었나? 아무튼 이 얘기를 끝맺음 해야 되니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그 아침에 와이프 입었던 착장이랑 거의 똑같았다. 그래서 이거 와이프 같다. 남자랑 분명히 언니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이래?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할 건 아니잖아. 내가 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가지고 밖에 이제 내려서 그 서성이는 척을 했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치고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풍경 좋네 막 하면서 약간 날씨 좋다 막 고기도 들이마시고 이렇게 쓱 보고 알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랑 입은 그 원피스랑 거의 똑같은 차림에 다른 아줌마였던 거야. 어. 그 얼핏 봤다 했잖아. 얼핏. 그 아주머니가 이제 자기 남편인 것 같아. 남편이랑 이제 뭐 데이트를 하러 왔는지 뭐 이렇게 온 거를 내가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이거를 그때 내가 뭐 헷갈려 돌아가지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절대. 자기관계 하게는. 이게 질투인가? 이게 뭐냐? 이건 어, 집착일 수 있겠다. 네, 평소에 집착이 없는데. 야, 아까 그럴 땐 눈 뒤집히지 않나? 니네 연인이 그랬다고 생각해. 왜눈 뒤집혀야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네.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굉장히 정상적, 이성적인, 합리적인 행동이고, 어, 예? 응? 왜 또 서희야, 왜 화났어? 서희 좀 화났는데, 어? 자, 갑시다.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자, 이거 부정어. 그 어떠한 것도 더 까다롭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어. 무엇보다 질투보다. 자,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뒤를 강조한다. 이렇게. 즉, 질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롭다 이거야. 인간의 감정 중에서. 알겠지? 됐지? 질투. 매우 어려워, 가주어. 실제로 디스를 알아차리는 것. 질투를. 어떤 질투? 사람의 행동을 자극하는 질투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행동을 자극한다. 질투가. 그럴 수 있지. 질투를 인해서 어떤 행동을 옮겨줄 수 있지. 뭐 얘 질투나. 뭐얘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약간 이런 행동. 맞지? 또는 질투나서 얘 걸 빼앗는다. 이런 질투. 되게 이 애매모호함에 대한 이유는 단순한데 우리가 거의 절대 직접적으로 질투를 표현하지 않아.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를 표현 안 해. 나 너 질투나 이렇게 표현 안 해. 되겠지? 됐어?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나랑 임수빈이 있어. 영어 실력이 엇비슷해. 나랑 얘랑. 근데 얘가 저번 시험에 나보다 좀 잘 봤네. 그럼 질투 나지 않나? 그게 질투 아니야? 나 감정을 모르나, 내가? 이게 질투 맞지? 이게 질투. 근데 내가 얘한테, 야, 너 나보다 잘 질투나. 이렇게 안 해. 누가 대놓고 그렇게 하냐. 조용히 이렇게, 그 작업을 준비하지. 뒤집을 조용히 준비하지 않나? 표현 안 해. 질투는 인정을 수반하는 거야. 질투하는 순간 인정이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어떤 인정이냐면, 우리 질투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질투의 대상, 얘보다 열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뭔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다 인정하는 것. 내가 너 질투나는 순간, 야, 너 영어 시험 점수 너 질투나 말하는 순간 곧 이꼴 뭐야? 내가 얘보다 영어 시험 점수가 높아나죠. 낮다라는 거지. 바로 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이해됐나? 자, 질문. 위치 써봐봐. 똑같이. OX 풀어보자. 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풀려도 됩니다. 자, 합시다. 자, 너는 뭐 바로 할 수 있겠네. 지금 무서워서 이거 해주자. 빨리 풀어.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뭐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정답은 확률 50%. 예, 예, 예. 자, 지금 3명 맞는데 3명 다 맞췄어. 자, 4명째. 아, 4명째 안 썼네. 아, 답답하다. 틀려도 된다니까. 야, 떨지 말고. 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네, 지금 네, 한 명 빼고 다 맞췄습니다. 한 명은 몰라요. 예, 좋아요. 자, 아직도 안 썼네, 진짜. 뭘 아니야, 빨리 써. 그렇지. 속이 시원할 거야. 아이고, 건소리가 시원시원하네. 잘 찍었어. 그래. 지금 그 찍어야 돼, 그럴 때. 자, 한번 보자. 지금 인정에 대한 부연 설명은 맞지? 주어 있다, 비동사 있다, 보어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 또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 다 완전한 거야. 물론 밸류의 목적어 없는 건 이 사이에 또 목적격이 생략됐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는 거지. 불완전한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불완전이 아니지.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위치는 못 써. 동격이라. 거기에 오버 문장도 어법 너무 좋지. 나돈니 문두에 오면 이렇게 is it 도치 발생. it is 아니고 is it. 게다가 is에 동시에 뭐이기도 하냐면은 가주어이기도 해. 가볼까? 이 열등함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맞잖아. 어떻게 인정하냐 이걸. 그럴 동시에 훨씬 더 안 좋아. 다른 사람이 대절 보는 건 더 최악이야. 다른 사람들이 뭘 봐? 우리가 이걸 느끼고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건 더 최악인 거야. 이해돼? 쟤한테 질투의식 느끼는 거. 이렇게. 난 제3자가 위에 있던 지옥, 제 메이린 그 수빈이한테 질투 느끼나 봐. 이거는 더 최악이지. 다른 사람은 수근수근 대 완전 최악. 엔소 그래서 거의 S에서 뭐 하자마자 우리가 최초의 질투심 느끼자마자 경험하자마자 어 내가 스스로가 이거 질투다 본능적 알 거 아니야. 그거를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뭐 한다? 동기부여 받겠지? 그 질투심 디스 강황이세요. 원래 변장하던데 숨기다. 그 질투심 숨기도록 동기부여 받는다. 우리 자신을 숨겨.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자 봐봐. 숨겼어. 숨긴 거야 지금. 즉 숨겼다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느끼는 건 질투심이 아니라 자 질투심을 변장시킨 거야 얘들아. 뭘로 숨겨고 변장시켰니? 봐봐. 질투심인데 원래는 이걸 표면상으로 뭐로 바꿨어? 불공평. 불공평. 상품 혹은 관심 이런 분배에 있어서 불공평이야? 사실 깊숙하게 보면은 질투심인데 이거를 불공평함으로 바꿔치기야. 아니 resentment 분노야. 이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야. 화가 나냐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동학생 얘기 들어준 거 사실은 질투심인데 그 표면서 올라가는 거 뭐 분노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 와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뭐다? 사실은 질투심. 되겠나? 아, 지금 괜찮지 않나? 어법도 그렇고.
복습 바로 해라. 알겠지? 내용은 알겠지? 그 질투심. 그 이런 거 있잖아. 본인의 사례를 좀 끼워 넣어서 하면 더 극적으로 내용도 오래 가. 알겠지? 뭐 이런 건 더더욱. 질투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냐, 여기. 뭐쓱 끄집어내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끄집어내지 말고. 다음. 마지막 8번이다. 아, 이것도 어떤 내 생각도 전해주면서 해볼게. 아, 테이킹 어 스탠드, 입장 취하는 거야. 이거 중요해. 네가 횃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횃불이 되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너의 사람인 사람들, 너의 부족인 사람들, 너의 청중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횃불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지? 얘들아, 입장을 취한다는 게 뭐지? 맨 앞에 자리에서 내가 방향을 잡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쌤도 니네 지금 앞에 서 있잖아. 그럼 나도 당연한 얘기잖아. 입장을 반드시 제대로 확고하게 취해야 돼. 근데 니네가 역설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그런 학원 선생님 부류가 뭔지 대충은 알고 있다. 그게 뭘까?를 고민해보면 답은 나와. 이리저리 입장이 없이 흔들리는 선생님은 니네가 고등학생쯤 되면 아마 100% 싫어할 거야. 예를 들어 가령 그거지. 딱 들어왔어. 오늘 약간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던져보는 거야. 선생님 오늘 뭐 아이스크림 놀면 안 돼요. 그럼 앞에 쌤, 그럴까? 이거 흔들려. 놀자. 이런 순간 마음속 표면상 와 좋겠지만 마음속으로 별로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데? 그래, 그럴 거면 난 집에 있지. 집에서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거든. 난 그런 생각이 강해. 그래서 나는 한 시간을 통으로 노는 거를 극도로 싫어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이거. 혹시 우리 학원에 그런 쌤이 있다. 나한테 제보해라. 없겠지. 그럼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입장 뭐, 우리 학원의 입장, 그리고 나의 입장 똑같아.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되겠나? 다음. 네가 너의 관점을 레이저 들어올 때, 깃발처럼 딱 들어올 때. 이 깃발이야. 내 관점. 무조건 공부. 아, 예. 공부 좀 여기 오세요. 그럼 입장을 제대로 취하는 거지. 그때 사람들은 알지. 당연히 알지. 깃발 보고 알지. 널 어디서 찾을지 알지. 그 깃발은 곧 뭐가 된다? 랠링 포인트. 집합 지점이 된다라는. 너네 혹시 그 여행 투어로 가봤니? 만약에 너 나중에 여행 투어로 가면 하나 투어든 모두 투어든 유명한 투어 회사가 있잖아. 그럼 딱 공항 내리자마자 깃발 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깃발 보고 뭐 하는 거야? 사람 가는 거야. 그 깃발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왕좌왕하겠지. 그거라. 너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야. 자, 이거는 앞으로의 고객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준다. 단절. 네가 단지 너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판매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다. 그러니 너의 관점을 확고하게 제대로 보여주는 건 매우 좋은 거야. 고객 입장에서 뭘 한다? 아, 얘가 단순히 그냥 판매만 하려는 게 아니구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더 믿음이 가는 거지. 되겠죠? 최고의 마케팅은 네버 A but B. 그저 단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거다? 바로 taking a stand. 또 하나째 입장 취하는 것이. 입장 취하는 입장. 어저께 쌤이 냉제육을 먹었다. 냉제육이 있어. 뭐 있더라고. 근데 그 냉제육 1인분인가 뭐 시켰는데 진짜 조금 나와. 조금. 진짜 조금 나와. 근데 맛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야. 그 양치기 안 해. 맛으로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고한 입장인 거지. 그것도 어찌 보면. 뭔 말인지 알겠네. 자, 그래서 대중들에게 보여주기인데 뭘 보여주냐면 왜 자기들이 믿는지, 믿어야 하는지. 뭘 믿어? 네가 마케팅 하는 것. 되겠지?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원할 만큼 충분히.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입장 취하는 거다. 자, 되겠지, 얘들아? 그 여기서 대의는 그 대중들, 대중들. 대중들이 왜 믿어야 하는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입장 취약이야. 확고한 자기 신념. 되겠지? 나는 곧 죽어도, 곧 때려 죽어도 노는 건 없어. 한 시간의 의미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집중하지 않는 자, 딴 생각하는 자, 곧 죽어도 못 받아들여. 내 손 들으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상품은 바뀌고 조정될 수 있어. 만약에 상품이 기능성이 없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지. 이 집합 포인트, 집합 지점은 집합 지점이 뭐지? 그 판매자 신념인 거야. 그건 align with 같은 선상에 있다. 뭐와 같은 선상이다. 가치와 의미 이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네가 하는 것 뒤에 있다. 이면에. 그런 가치와 의미 같은 선상에 있어. 되겠나? 자, 랠링 포인트가 뭐라고? 입장 취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야. 무조건적으로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되겠지? 않나? 입장을 확고하게 취해야 돼. 입장. 됐잖아. 됐어. 그래, 믿음. 자, 마지막 질문. 내용이 좋았습니다. 별표 이것도 쳐주시고. 뭐, 그 쌤도 이런 내용은 되게 좋아하실 거라 본다. 특히 열정적인 쌤이랑 더더욱 이런 내용은 진짜 끌리게 돼 있어. 함축 의미 빈칸 순서 기억하시고요. 함축 의미는 그 랠리 포인트가 뭘 가리키는 건지 그게 입장 취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됐나? 좋았어. 고생했어. 자,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받아주겠다.